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요한건축사사무소 정상경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건축이라는 작업이 실제로 이렇게 어디 자문을 가고 이제 강연을 하고 하는 것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작업이라서 제가 강연 자리는 웬만하면 이제 거절을 하는 편인데 이제 강구인 대표님이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주제를 주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 만들기, 건축가이지만 엄마로서 정말 영천에 바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정책적으로도 또 공공에서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밑에 부제로 영천에 필요한 공공건축과 상상이라는 걸 붙였는데요. 전 저의 작업보다 이제 영천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 한 개라도 좀 정책적으로 좀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대표 저 포함해서 3명이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말투도 그렇고 되게 의아하시죠. 이렇게 영천 사람도 아니고 전 영천에 연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사무소도 있는데 5년째 여기 아까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는데 눌러 앉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중소규모의 이런 근린생활시설부터 종교시설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공공건축물보다 이제 민간 건축물들이 많지만 저 실제로 크게 정말 큰 규모에서 벌어지는 공공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건축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와주시는 건축주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건축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력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축가이면서 영천과 의성에서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에 강의도 나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부제로 그럼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좀 외국에 여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나 호주나 이런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살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을 또 군인이랑 하는 바람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뭐 안 살아본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굳이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자연 환경은 너무 좋았는데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고요.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밀도라든지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천이 저에게 굉장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도 때문에 좀 남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살기 좋은 도시를 매년 해외에서 뽑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문화, 무형적인 부분과 별개로 굉장히 구축적이고 건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을 뽑는데 요 6가지 정도로 기준을 보더라고요. 그 중에 도시와 관계 있는 것이 이제 워커빌리티, 걸을 수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또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문화와 환경 같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도시 중에 밀도가 적당하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 호주 멜버른, 뭐 하와이 호놀룰루나 코펜하겐 정도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밀도라는 부분은 실은 굉장히 사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옆에가 서울 도로고요. 오른쪽이 영천이고요. 그 다른 오른쪽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저는 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다음 생에 덴마크에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내 활동 반경에서 지나친 밀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밀도는 부딪히는 것 또는 트래픽 잼을 넘어서 이 익명성과 커뮤니티랑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제가 똑같은 마트나 편의점을 계속 가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영천에 살면서 식당을 가던 편의점을 가던 저희 아들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천이란 도시가 따뜻하다고 느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영천에 남게 된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5분만 달려나가면 영천에선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고 장소적인 문화나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근데 영천에 계속 거주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공공건축의 부재라고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건축이나 문화의 부재 그리고 공공건축의 부재가 항상 영천에서 채워지지 않고 정말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공공건축이란 단어를 계속 썼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가 많은데요.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이건 정말 제한된 의미이고요. 공공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뭐 남녀노소 뭐 계층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상에서 누려질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다양한 이제 건축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서정열 선생님의 책의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하자면 그러면 공공 건축을 넘어서 도시 공간에서의 공공성은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읽기 편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하실 거예요. 제가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강연에서 축제가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건축이 우리 삶과 일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 시절부터 좋아했던 구절이 있는데 사람이 건축을 만드는데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 서로 너무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이제 이해가 쉽도록 하나하나씩 공공건축이라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와 영천의 지금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제가 런던에 거주할 때 다녔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라고 제가 분류는 해놓는데요. 뒤에서 보시면 여기가 도서관 건물이고요. 옆에 스포츠 센터가 붙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칠 수 있고요. 앞에 커다란 공원이 있어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극장이 있습니다. 이 옆에는 시민 회관이 있어서요. 각종 커뮤니티가 여기서 공간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이 하나 있다면 시민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영천 도서관을 가길 꺼리는 이유는요. 도서관 앞에 바로 주차장이에요. 건물로 주차하고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집에 가거나 둘 중 하나고요. 도서관에서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열람실로 가면 공부를 하거나 조용해야 돼요. 여기는 그냥 뭐 온 가족이 와서요. 아빠는 수영하고 애는 책 읽고 엄마는 공연 보고 공원에서 다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 아래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에 대한 시민력이 이제 향상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시책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실은 영천이나 이런 곳이 저는 가능성의 땅이라고 가능이 너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는 땅도 너무 많이 보이고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을 보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클라이밍을 하면 밖에 도로에서 다 보이고요. 엄마 책 읽는 공간, 아이들 책 읽는 공간부터 해서 스포츠 수영하는 데서 레스토랑이 보여서 다른 가족들 밥 먹으면서 이웃 주민을 볼 수 있고 헬스장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들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의 예를 들게요. 우로지 산책 다들 가보셨죠? 여기에 혹시 그 안을 내셨던 공무원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생긴 고래 조형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하경환 대표님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뭔가 비판을 하자는 의도는 아닌데요. 이런 우로지가 굉장히 영천에서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고, 저도 아이와 주말에 가서 수달도 보고 거북이도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우로지 공간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조금 더 생태적으로 전문가들이 정말 모여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했어요. 그리고 꿈도 꿔봅니다. 최근에 정말 커다란 화장실 건물이 생겼는데 그곳이 만약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거나 차 한잔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고래를 보면서도 거기 녹조나 이런 게 낀 걸 보면서 우리 수달이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요. 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정말 좀 허무맹랑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뉴욕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은 부재들로 물 위에 떠 있고요. 여기는 3개의 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야외의 산책로와 함께 3개의 공연장이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살고 있는 청소년이면 여기 가서 맨날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장을 열어주는 것이 공공건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거대 건물을 만들면서 생태적인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요 조그만 부재들 보이시나요? 이걸 다 프리캐스트라고 해서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서 환경 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선 조립만 한 거고요. 이 위에 식생들은 뉴욕의 100가지 식생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수목들의 저장고이자 이 밑에 공간은 생태적으로 다 연구가 끝나서 물고기의 주요 서식지로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우로지의 고래가 생각나서 슬펐어요. 예,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를 들고 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이제 덴마크 건축가의 작품인데요. 저희가 부인할 수 없게 이제 한민족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살아가고 있고, 저만 해도 영천에서도 굉장히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만나요. 공원 같은 데 가도 진짜 어린아이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덴마크에 이제 많은 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60개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거나 표현을 해서 공원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런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공원이 형성이 돼 있으면 굳이 이제 우리 나라는 다문화임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 의미를 공공이
그대로 이제 표현해주고 이런 실은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달의 이미지를 공원에 담고 그래서 히잡을 쓴 분과 아닌 분들이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공공적으로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 준다는 것에서 저는 이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놀이터가 어린이가 아니라 요새는 전시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실은 전 세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특히나 고령층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동기구 몇 개로 그게 표현이 될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을 가진 땅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정말 그 하우스를 보고 너무 정말 뭐랄까 이상적인 모습이어서 부럽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실은 먼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건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가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덴마크의 공동 주거인데요. 요즘에 영천도 새 아파트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서울에서 아마 이런 주거를 보여드리면 말도 안 되죠. 실은 밀도상 최대한 높이 올려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영천의 주거 환경도 높은 아파트가 최선일까요? 이 공동주거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요 골목길을 수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쌓여있는 건축물이지만 우리 집을 가면서 다른 집들을 다 거쳐가야 됩니다. 마주치겠죠. 아파트는 이웃을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다 분해가 되고 그쵸? 길에서 만날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주거가 생긴다면 사람들의 일상이나 커뮤니티는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이것도 덴마크의 실험적인 주거인데 테라스를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빼서 개별성을 살린 거예요. 테라스 나오면 이웃도 만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추진한 정부도 대단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도 시민도 대단하고 이게 구현된 것도 참 부럽습니다. 제가 계속 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프로젝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안양에 있는 따복하우스인데요. 이건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공에서 설계한 주거인데 요거는 40세대 정도 삽니다. 여기 안양천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설계를 할 때 이 세대가 있는 곳 말고 이 서측으로 해서 신혼부부기 때문에 육아 공동 나눔터라든지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헬스장 그리고 내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직 정원을 만든 개념인데요. 여기가 내부에서 벌어진 수직 정원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책도 보고 만나면서 커뮤니티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공간들, 작은 공동주방 등 아이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공공의 주거 시설이 영천에는 혹시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따복하우스인데요. 영천에서 이제 인구 시책도 많이 내시고 이제 청년을 위한 것들도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청년 주거 같은 이제 공동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요거는 16세대 정도 사는 작은 주택인데요. 작은 이제 공동 주택인데요. 여기에 계단 공간을 활용해서 이곳에서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 공간이거든요. 여기를 오가면서 모든 청년들이 서로 이제 시선적으로 교차가 되고 뭐
서로 이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화성 진안 이제 따복하우스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 시설에서 넘어가서 이제 교육 시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 엄마로서요. 네. 이곳은 이제 일본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북유럽에서 설계된 어린이집이고요. 근데 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공공 어린이집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긴 전천이고, 저도 이제 심사를 어린이집 많이 다니는데, 실은 이런 어린이집이 영천에 공공에서 한 개만 생겨도 제가 만약에 대구에 살았으면 영천으로 이사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님이 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천에서는 이제 인구 시책을 위해서 출산을 하면 이제 지급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설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공공립 어린이집에서의 건축 공간이라든지, 또는 서울에서는 이제 꿈담 건축가라고 해서 학교 건축가를 공개 모집해서요. 초등학교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초등학교를 이렇게 변화하는 지금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영천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요합건축에서 작업한 이제 미아 초등학교인데요. 이제 남는 복도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그 공간을 작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제 주민시설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작업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끝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완산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서 여기 지어지는데,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요 골목이 있었던 이 코너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상 깊고 감사한 이유는 실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프로그램도 다 발굴을 해주시고, 실은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공간 구성까지 해보신 부분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공공건축물이 직접 사용하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었고, 작은 건축물이지만 이 시설물이 정말 도시를 바꿀 이제 동네에 정말 활력소가 되는 그런 건축물이 되길 바라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작업한 부분들은 이 골목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골목길 같은 경우에 골목길 활성화 사업으로 또 이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작은 건물이지만 이 공간을 내부 공간을 확장해서 골목까지 이 건축물의 공용 공간으로서 좀 활용이 되고, 이제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앞에 텐마루를 두고, 이제 1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공유 키친이 들어가고, 2, 3층에는 주민들의 교육 공간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설계가 이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건물의 벽돌을 남겨서 그 벽돌을 오마주로 이 내부 벽체에서 이제 포인트로 해서 이 옛날의 기억을 남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작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공건축가라는 제도인데요. 제가 의성과 영천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천에서 조금 아쉽고 좀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은 공공건축가 한 명이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자문을 해서
뭔가 공공 건축물이 변화하고 시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건축관리단이라는 그 집단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건축물들이 제대로 공모를 통해 뽑히고 그 건물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천에서는 아직 그 작업이 진행을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공모가 진행된 다음에 전문가로서 한 명이 들어가서 뭔가 자문을 해서 그 건축물 이 큰 변화를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은 주변의 군 단위에서도 그런 집단들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공공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그런 공모 과정부터 실은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굉장히 투명하게 공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퀄리티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질도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제 한 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개선이 돼서 영천에 지어지는 공공 건축물들도 실은 굉장히 지금 많고 완산동에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렇게 뭔가 초기 단계부터 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요거는 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오지랖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 이제 입찰을 하셨는데 공무원분께 연락을 받아서 실은 설계 자문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거기에 좀 기획설계처럼 설계를 아예 진행을 해서 좀 자문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대안을 2번을 정하셨었는데 사정상 많이 변하고 해서 요런 작업으로 좀 변했다가 저희가 다시 자문을 드려서 약간의 이제 조언을 이제 자문을 통해서 좀 변화해가는 좀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파빌리온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서 저희가 영천에서 진행한 또 다른 작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에서는 서울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고 서울 어린이 건축 학교라든지 시민을 위한 건축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천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건축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거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저에게 교육 기회가 8주가 주어져서 제가 그걸 가지고 어린이와 어른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시민분들과 함께 건축 이 학교를 진행을 했고 그거 가지고 훌라후프를 가지고 서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바로 뒤에 빈 공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작은 파빌리온 작업까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업을 참여자가 좀 많지는 않았지만 이 수업 때문에 대구에서 막 아이를 데리고 오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건축에 대한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높여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영천에서 벌어지면 도시는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인데 제가 계속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광주 폴리인데요. 이미 아시고 계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폴리라 하면은 근데 건축적으로 완전한 건축물 구조가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파빌리온 같은 개념인데 이것들이 한 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개가 도시 안에 흩뿌려져서 이것들이 관계성을 맺는 그런 건데 광주에서는 이런 광주 폴리 작업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건축가나 또는 이런 예술가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군집을 형성하고 이게 도시에 남아서 이 폴리를 통해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가림막일 수도 있고 정말 건축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도 하는데 영천에서 이런 작은 작업들은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꿈꿔봅니다. 제가 이 광주 폴리 등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미니크 페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작업한 건데요. 그 한국의 이런 천과 이런 가림과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국으로 서울로 치면 명동 센터 같은 곳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정말 공연도 일어나고 시민들의 그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 광주폴리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맵으로 다 빼곡하게 한 번에 구축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축가들이 한 작업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작업인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건축가분 그룹인데 이 외부 도서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좀 금호강을 가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한강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한강에 많은 구축물들이 생기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실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언제쯤 생길까? 네, 꿈을 꿔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그래서 이 중에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개라도 좀 영천에서 언젠가 일어날까 꿈을 꿔보면서 시간이 좀 오버됐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